IR인데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노믹트입니다. 대표이사 안성환이고요. 저희 회사의 정체성을 보면은 특정 바이오마커를 이용해서 각종 암의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 기술이 필요한데 바이오마커를 찾을 수 있는 기술, 또 그걸 통해서 얻은 각종 암을 지칭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이미 확보하고 있고요. 실제 체액에서 바이오마커를 측정할 때 필요한 측정 기술이 같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 기술들을 이용해서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삶을 질 유지하고 또 총 의료비 지출을 절약할 수 있는 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2000년 후반에 만들어져 가지고요. 2001년부터 일을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개발을 통해서 지금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고 올 중반기부터 서비스를 대장암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말씀 들으신 대로 코넥스에 2년 반 정도 있었고 아마 4월 중으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41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있는데 아마 가파르게 급속도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드리면 현재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의료비 지출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이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의료비 지출을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나라가 뱅크럽시, 파산 지경에 놓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지름길은 특정 암을 조기에 진단해서 존재하고 있는 기술로 치료를 하자.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예방 의료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일본어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기술 자체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존 암 진단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기존의 용어로 쓰고 있는 암 진단하면은 확진, 즉 암으로 판단된 환자에 대해서 암 진단을 해왔죠. 그러나 진단이라는 용어 자체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 환자가 되기 전 건강한 상태에서 무증상 상태에서 건강 체크를 했을 때 암 환자를 찾아내는 게 조기 진단 시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했지만 아직 그 누구도 제대로 혜택을 받아보지 못했던 시장이었죠. 그런 시장인데 왜 힘들었냐 하면은 암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체에서 흘러나오는 체액, 대변, 소변, 객당 등과 같은 또는 비침습적 그런 체액 이외에 체도 침습, 바늘로 혈액을 뽑아서 하는 그러한 시료를 사용해서 특정 암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회사들이 도전을 했고 정부 입장에서 준비를 많이 했지만은 준비를 잘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미국에 있는 이그젝트 사이언스라는 미국 기업들이 25년 이상 연구 개발을 해서 첫 번째 제품을 만들고 굉장히 각광받는 형태로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희들이 진행한다고 비교할 수 있고요. 이렇게 조기 진단의 기술, 즉 요구하고 있는 조건들을 완성했을 때에 단숨에 그 진단 회사는 글로벌 전체 전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등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그젝트 사이언스라는 미국 회사는 오랜 기간 동안 연구 개발해서 지난 2년 동안 첫 번째 매출을 올렸는데 올해 한 5천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나스닥에 등록돼서 약 10조 이상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진단 회사 중에서 10위권에 단숨에 올라갑니다. 제일 눈여겨볼 점은 연평균 성장률이 31%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종양, 즉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그 세그멘트, 시장 세그멘트에 있고 요구하는 조건을 잘 충족시켰을 때 혁신적인 기업으로 평가받고 당연히 매출로 연결돼서 전체 시가총액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랭킹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이그젝트 사이언스의 추세입니다. 굉장히 오랜 동안 연구개발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왔는데 2014년도에 미국 FDA에서 콜로가드라는 이름이 콜로가드라는 대장암 조기 진단용 키트를 개발하고 허가를 받고 2015년도부터 매출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까지
연말에 했을 때 한 5천억 가까이 올려서 급기야는 전 세계에서 빅5에 들어가는 파이저라는 제약 회사가 공동 마케팅을 하자고 계약을 맺고 그런 후에 가파른 더욱 가파른 주가가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기존에 있는 제약회사들이 현재 레베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다니고 급속도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레베뉴를 만들어내는 회사와 공동 마케팅을 하거나 M&A를 하는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콜로가드라는 대장암 조기 진단의 특징은요, 대변을 사용하고 그 대변 속에 존재하고 있는 대장암을 지칭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측정해서 당신은 대변에 암 흔적이 있기 때문에 대장암이니 대장 내시경을 꼭 받으세요. 이렇게 권고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그런 바이오마커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체액을 사용해서 암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공적인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이오마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암들을 지칭할 수 있는 이름표를 깃발을 달아줄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꼭 필요합니다. 그 바이오마커는 체액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체액에 존재하는 바이오마커 양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흡사 바늘이 집더미 속에 존재하는 듯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바이오마커를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수단, 기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법을 가용할 수 있는 기계가 또 필요하고,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요소가 필요한데 기계 자체는 하드웨어고 이미 다국적 기업들이 15개 정도 이상의 다국적 기업들이 잘 만들어서 전 세계 진단 시장에 뿌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처 같은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찾거나 새로운 플랫폼 기술인 측정 기법을 개발하는 게 영역인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은 두 개 바이오마커와 측정 기법을 같이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바이오마커 대상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유전자에 존재하는 유전체 변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유전자 서열 위에 변화가 되는 DNA 메틸레이션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성 유전학적인 돌연변이, 후성 유전학적인 변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 중에서는 굉장히 주요한 바이오마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적인 변이는 첫 번째로 조기 진단을 되기 위해서는 암 형태가 변형되기 전에 미리 변화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후성 유전학적인 변이는 먼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암 1기 이전에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화되는 전암 단계인 용종 상태에서도 정상적인 후성 유전학 변화가 잘못된 후성 유전학 변화로 변화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암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우리 기관들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기관 조직들에서는 특징적으로 다른 형태의 변화가 생깁니다. 후성 유전학적인 조직 특이적으로 변화가 생긴다는 중요한 그런 사실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체액에서 측정하기 위해서는 체액을 집에서 받아서 검진센터로 보낼 때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로지스틱, 즉 물류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그때 동안에도 바이오마커가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DNA 자체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안전성이 높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해 놓은 여러 가지 수단, 측정 기법으로서는 아주 소량으로 존재하는 바이오마커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DNA에서 변화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폭할 수 있는 기법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PCR이라는 뻥튀기하는 증폭 기술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잘 개량해서 측정 기법으로 개발해 놓으면은 소량이지만은 충분히 감지해낼 수 있는 기술로 도용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상의 특징으로 DNA에서 변화되는 후성학적으로 변화된 DNA 메틸레이션이라는 현상 자체가 바이오마커의 후보군이 될 수 있다 볼 수가 있죠. 저희들은 2001년부터 6명이 시작해서 지금 41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있는데 거의 15년 이상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밑바닥에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만들어내고 그 곡식을 가지고 이제는 쌀을 가지고 좋은 식당에서 서비스 밥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좀 전문용어로 보면은 바이오마커를 기본적으로 찾아서 후보군으로 찾아서 임상적으로 검증을 하고 검증된 것을 잘 만들고
FDA 허가, 시각적 허가를 받아내고 검진센터에서 직접 서비스를 하는 이 총체적인 관계를 저희들이 다 경험하고 완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치가 우리 회사의 코어 컴피턴스, 핵심 역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 상장할 때 평가받은 기술성 평가 트랙에서 받았던 세 가지 종류의 제품이 있는데, 대장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기술, 두 번째로는 방광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기술, 세 번째로는 폐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기술을 가지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일 플래그십 첫 대표 주자로 내세우신 게 대장암인데, 그 바이오마커는 신데칸2, 방광암 팽크, 폐암은 PCDH12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 세 가지 프로덕트를 가지고 한국 FDA 치약처에서 허가를 첫 번째 거는 작년에 받아서 이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또 폐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 안으로 평가가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장암 기술을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대장암을 왜 조기에 진단하는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암 자체는 지금까지 대장암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골치 아픈 질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기, 4기 거의 말기에 대장암이 잘 발견되게 됐죠. 근데 지금까지 들어가는 치료비는요, 미국은 1억 5천만 원 1인당, 한국은 작년 통계로 3천만 원 정도가 치료비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삶의 생존에 대한 관련 건강한 퀄리티를 보면 60~70% 정도밖에 5년 생존율이 안 되죠. 그런데 대장암을 만약에 조금만 일찍 찾으면은 1기에 찾으면은 생존율이 92% 이상이 됩니다. 또 들어가는 비용은 3천만 원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으로 툭 떨어집니다. 운이 좋아서 대장 내시경으로 용종대에 찾았을 경우에는 치료비는 100만 원 이하로 해결되죠. 삶의 질은 100% 삽니다. 당연히 대장암을 빨리 찾으면 예방이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고통받고 돈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장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충족이 되어야 될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안 되었던 게 사실이죠. 대장암을 빨리 찾는 것은 사실은 좋은 수단이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모든 정부들은 대부분 의료비를 부담해서 대장 내시경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45세부터 80세까지는 대장 내시경을 받을 수 있는 접근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대변 속에서 숨어있는 피, 자멸을 조사해서 양성으로 나온 사람은 대장 내시경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대장 내시경은 받기 위해서는 그 전날 4리터에 대한 관장약을 먹어야 되고 굉장히 설사를 방사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받아본 사람은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방부 또는 기업에서는 돈을 줘서 복지 차원에서 내시경을 받도록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통계로 30% 미만만 참여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은 40%, 미국은 약 50% 정도가 대장 내시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경만 받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안타깝게도 70%는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70%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될 게, 그러면은 근거를 갖다 줄 수 있는 진단법이 필요한데, 그게 대변 속에서 있는 대장암 마커를 찾아서 양성으로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의사가 대장 내시경을 꼭 받도록 근거 중심 의료가 마련되고, 그 결과론적으로는 예방 의료가 수행이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대장암 바이오마커를 찾는 발굴 기법을 개발해서 완성을 해내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엔진이라 할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해당되는 바이오마커를 집더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측정 기법을 같이 마련해서 특허화해 놓고 있습니다. 보신 대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보건산업진흥원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같이 수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 중에서 대장암을 지칭해 줄 수 있는, 즉 대장암 아닌 사람은 0으로 표현하고 대장암인 사람은 1로 표현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찾도록 굉장히 9년 동안 일을 수행해서 운 좋게도 저희들이 신데칸2 DNA 메틸레이션이라는 바이오마커를 찾았습니다. 찾아서 굉장히 특허를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전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바이오마커가 실제 대장암과 증상을 구분해낼 수 있는지를 재조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조직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상대로 약 97% 이상 대장암은 대장암으로 1기, 2기, 3기, 4기 모두 비증상으로 확인시키고 증상은 거의 제로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용종 상태, 증상에서 용종, 작은 용종, 큰 용종, 진행성 용종으로 하는데 작은 용종에서도 이상적인 DNA 메틸레이션 바이오마커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허를 내고 좀 더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 시험을 하게 됩니다. 신약 같은 거와 진단 같은 경우는 그간 큰 괴리가 있었는데 좀 전에 보셨다시피 저희같이 조기 진단용 바이오마커를 찾고 임상하는 것은 신약을 발굴하고 임상하는 거 흡사 비슷합니다. 용어가 조금 차이 나는 뿐이죠. 리드 컴파운드부터 신약 임상을 거쳐서 허가를 득하고 매출을 올리는 단계와 같이 조기 진단 분야도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찾고 임상적 검증을 하고 허가를 받고 서비스를 하는 단계로 가는 절차를 거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상 또는 절차상 신약에서는 1상, 2상, 3상 하는데 이러한 바이오마커 기반 조기 진단은 단일 임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조건이 단일 임상 전에 한 2상쯤 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탐색 임상이라는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 임상과 확정 임상, 허가를 받는 확정 임상 두 개의 독립적인 임상 시험을 해서 재현성 있게 나왔을 때 시약처에서는 예스 허가를 해주고 시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게 되죠. 거기서 보면은 탐색 임상과 본임상이 그래프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탐색 임상 때에 대장암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대변을 다 확보하고 1기, 2기, 3기, 4기 모두 증상인 사람을 확보했을 때 증상은 내시경으로 검사해서 완전 증상으로 드러난 사람을 확보를 합니다. 이 대변 속에 존재하는 바이오마커를 정밀하게 측정해 봤을 때에 대장암 환자와 증상인 환자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 그걸 민감도 특이도라는 용어를 씁니다. 성능 테스트를 했을 때 90%, 암 환자를 90% 찾아내고 증상을 증상으로 90% 찾아내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간 없었던 스코어고 그 성능 자체가 피보탈 임상, 확정을 임상을 했을 때 재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데이터로서 시각처에서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품에 대한 GMP 시설에서 제조할 수 있는 허가, 또 제품된 가지고 서비스가 있는 시판 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당연히 특허를 전 세계에 다 등록을 해놓은 상태고 해당되는 데이터들은 관련 전문 저널에 다 발표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집으로 개원과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가시면은 왼쪽에 있는 이러한 분변 수집기가 저희들이 만드는 수집기가 비치가 됩니다. 그러면 가서 이 비치된 분변 수집기를 집으로 가서 잘 준비된 데 대변을 받아서 용액이 담겨 있는 이러한 튜브 속에 반폴만한 정도의 대변을 넣어서 보내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검진센터로 수송이 되고 거기서 검진 결과를 약 8시간 정도면 결과를 내서 전문 의사, 담당 의사한테 통보를 해주고 결과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양성이 나왔을 때는 곧바로 대장 내시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고를 받죠. 여기서 잠시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젝트 사이언스사와 목적이 비슷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유사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10조 정도 하는 나스닥에서 등록되어 있고 단일 품목으로 매출을 5천억 정도 작년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면은 나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이젝트 사이언스는 전체 대변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도 굉장히 큰 왕뚜껑만한 사발을 주게 됩니다. 반면에 저희들은 밤톨만한 대변량이면 되고요.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 바이오마커가 아주 다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10개 정도의 테스트를 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반면에 저희들은 1개, 저희들이 찾은 마커로 하면 됩니다. 끝으로 민감도 특이도는 그들이나 저희들이나 비슷하게 나옵니다. 또 검사 기간은 굉장히 3배 정도의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검사 비용의 효과가 저희들이 굉장히 높음을 알 수 있죠. 한국은 당연히 저희들이 잘 수행하고 미국을 나가더라도 시간이 좀 뒤졌지만은 충분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봐집니다. 조금 더 살펴볼게요. 미국 회사는 자기들이 만들었던 기술, 자기들이 찾았던 바이오마커가 없었습니다. 전부 라이센스인 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열티나 여러 가지 비용 지불이 많이 일어나니까 검사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 내에서만 통하는 제품입니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유럽, 한국, 일본, 중국 고비 60만 원 정도 하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의료 조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만 강한데 저희 제품은 충분히 가격 경쟁력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진입할 수 있는 확장성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장암은 그랬는데 이젝트 사이언스는 대장암 하나만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간 똑같은 스피드로 각종 암들에 대해서 유사한 공략을 취해서 충분히 잠재력이 있는 바이오마커를 확보해서 방광암, 폐암식으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방광암은 대장암과 다르게 오줌을 사용합니다. 오줌을 사용해서 목적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방광암 자체는 대장암과 다르게 발생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대장암 같은 경우는 0.5% 정도의 발생률이 있는 반면에 방광암은 그게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일반 건강한 사람들 상으로 방광암을 검사한다 하면은 타당성이 없죠. 그러나 연세가 드시고 성인들 중에서는 오줌에 피빛이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혈뇨 환자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붉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혈미경으로 봐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미세혈뇨, 유관적 혈뇨 이렇게 하는데 방광암 환자 중에서는 85% 정도가 혈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줌에 혈뇨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 조치가 방광암인지 검사를 해야 되는 게 확진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유일한 수단은 방광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광경 검사는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방광암이 늦게 발견됩니다. 누군가가 방광암인지 아닌지 혈뇨 환자로부터 구분해 주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방법은 오줌 속에 있는 세포들을 혈미경으로 봐서 암세포인지 아닌지 식별하는 방법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도, 민감도가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까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죠. 저희들이 만드는 기법은 세포를 검사하는 그 시료를 오줌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찾은 마커를 측정하면은 여기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정확하고 고민감도를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진단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확정 임상 전에 탐색 임상의 데이터를 보여드립니다. 지금은 시약처에서 3등급 확정 임상을 진행하고 있어서 데이터를 저희들이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올해 안으로 중반기쯤 되면은 확정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충남 의과대학이나 대전에 있는 여러 대학 병원들이 연합해서 하고 있으니까 중반기 넘어가면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돼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끝으로는 폐암입니다. 폐암이 어느 암보다 가장 위험하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암인데 안타깝게도 가장 조기 진단이 안 되는 게 폐암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없다 보니까 각 나라 중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저설량 CT CT라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저설량이라도. 그래도 그게 나으니까 저설량 CT로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조기 검진을 위해서 저설량 CT를 촬영 검사를 하는 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설량 CT가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있지만 사실은 저설량 CT를 하면은 약 25% 이상 폐결절 환자를 찾아냅니다. 너무 많이 찾죠. 암 환자는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 저설량 CT에 양성으로 나오는 즉 폐에 결절이 있는 환자는 25% 정도 됩니다. 그 말은 95% 이상,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97% 이상 결절 환자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양성 결절이라는 거죠. 암하고 상관이
그런데 결절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불안하지 않습니까? 결절이 있으면 다음에 또 와서 또 촬영해 봅시다. 좀 커지면은 그 다음 조치가 바늘로 미세 침습으로 폐를 찔러서 조직을 생금을 획득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죠. 그래서 결절 환자 중에서 누가 정말로 암일 가능성이 높은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방법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폐암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거는 일단 혈액으로 먼저 해보자. 또는 객담으로 해보자. 결절이 조금 커지면은 폐를 들여다볼 수 있는 내시경이 있지 않습니까? 내시경으로 들여다봅니다. 지금은 들여봐서 결절 있는 도달하면은 조직을 떼내고 도달하지 않으면 세척을 해서 폐 세포들이 떨어져 나오는 것을 확보할 수 있죠. 거기서 폐암 세포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이거 역시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한 30% 정도 민감도를 자랑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족한 게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접근하는 것은 폐 세척액을 가지고 세포 검사하는 그 시료를 사용해서 저희들이 찾아놓은 마크를 측정하는 게 하나 있고, 객담, 유도성 객담 가지고 폐암 세포가 있는지를 바이오마크로 찾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먼저 접근하는 방법은 혈액 속에서 돌아다니는 폐암에서 나옴직한 바이오마크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7곡 암센터에서 3등급 임상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정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탐색 임상을 했을 때는 기대치 이상 굉장히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스케일이 너무 환자 수가 작아서 저 정도 나올 거라는 기대를 아직 안 합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치가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도 역시 확정 임상 중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희들이 볼 수가 없고 제3자, 즉 피부 암센터에 있는 연구진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왔을 때 결절 환자를 다음 조치, 확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단계를 권고할 수 있는 환자를 구분하는 것, 또 허가를 받고 나면은 허가받은 제품으로 말씀드린 대로 폐 세척에서 폐암 세포가 있는지 찾아내는 방법. 좀 더 나아간다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헤비 스모크, 30년 이상 담배를 핀 사람을 대상으로 유도성 객담을 가지고 폐암 세포가 있는 걸 조사해서 하는 것. 그런 것도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목표를 두고 그렇게 매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는 저희들이 기술 평가를 위해서 준비했던 제품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바이오마크를 찾을 수 있는 디스커버리 엔진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측정 기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종의 플랫폼 기술로서 향후 다른 암 중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고 이미 바이오마커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제품군을 충분히 확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상용화가 문제인데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제 상용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진단과 조금 다른 거는 진단회사에 저희들이 상품을 파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새로운 이머징 마켓, 새로 생성되는 조기 진단 시장은 흡사 제약회사 판매 전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한 방법은 자체적인 영업팀과 마케팅팀을 구성을 하고, 두 번째로는 자체적인 중앙 집중식 검진센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랩을 운영하고 한 3년에 걸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새로운 마케팅 구조, 새로운 영업 구조를 확보해서 한국에 있는 암 조기 진단 시장은 저희들이 선도해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자 지금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약 산업에서 있는 영업팀과 비슷해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영업팀들을 뽑아온 거는 다국적 기업에서 20년 정도 마케팅 영업을 했던 사람들로 본부장 또는 시니어 부장 2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 3명 정도의 영업 전문 경험팀들 뽑았고 새로운 젊은 마케터를 또 뽑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향후 한 40명 정도까지 커머셜 팀을 뽑아서 운영하려고 하고 전국을 커버하는 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3년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3년이 끝날 때쯤 이러한 성장 곡선이 J급으로 그릴 것으로 저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비교할 수 있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미국에 있는 인젝트 사이언스의 그간 행보를 보면은
우리와 흡사한 형태로 진행된 걸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고 우리의 전략적 결정이 크게 틀리지 않기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시장을 장악하고 미국을 진출해 두 가지 다음 단계가 있는데 국내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궁극적인 목적은 범국민적으로 건강 체크 서비스의 공고화를 해서 보험공단에서 보험금 지불을 받는 일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걸 위해서는 향후 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걸 위해서는 전향적 실험이라고 하고 있고요. 더 많은 사람을 대상하는데 그걸 발판하기 위해서 향후 IPO에 나간 다음에 그 일을 추진하려고 있고 그걸 위해서는 전문 어피니언 리더들이 필요한데 1차, 2차, 3차의 그 병원에 있는 전문 선생님들 자문단으로 구성해서 도움을 받고 일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신 대로 기존에 허가를 진행할 때 했던 임상 테스트를 했던 그룹이 하나의 자문단이 되고 두 번째로는 3차 병원, 대학 병원들의 빅5에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구성한 자문단을 이미 계약을 했고 끝으로는 현재 매출을 올릴 수 있는 1차 진료, 내과 중심으로 자문단이 형성돼서 굉장히 왕성한 자문 구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해외 진출인데요. 미국은 저희들이 그간 2년 반 정도 미국 FDA의 프리서비션 자문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성을 다져내었고 전문가 미국에서 FDA에서 14년 정도 근무했던 사람을 컨설턴트를 고용해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IPO 올해 4월 전에 IPO에 코스닥 등록이 되고 나면은 미국의 독립법인을 만들어서 새로운 회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회사 자체는 미국에 있는 입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그룹과 또는 파트너링이나 여러 가지 비즈니스 디벨롭 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을 만들어서 새로운 회사의 운영 체제를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적은 당연히 미국에서 일어나면 동시에 일본, 중국 같은 데서는 파트너링 또는 조인트 벤처 형태로 비즈니스 디벨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럽 지역에는 이미 저희들이 오래전에 CE 마크를 획득해 놓은 상태입니다. CE 마크라는 것은 한국에는 FDA 허가를 받듯이 유럽에는 CE 마크를 받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CE 마크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유럽은 여러 국가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료 시스템이나 보험 제도가 달라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임상 마케팅 프로모션을 위한 임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지금 가장 큰 기관과 협력을 하기 위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행보를 통해서 조만간에 코스닥에 새롭게 이전 상장이 되고 나면 말씀드린 일을 좀 가속해서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를 단시간 내에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그 3월 18일, 19일